자, 이제 세 번째는 비례 반비례에 대해 배우죠. 비례. 내용을 아시는 분은 뒤에서 복습을 하시고 배운 거 복습해야 되겠죠. 뭐 성인반이니까 어른이잖아. 이래라 저래라 너무 말을 들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비례 반비례는 시험 문제 30%를 담당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 계산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말로 비례하냐 반비례하냐 이 전기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전압하고 전류는 무슨 관계냐? 전압하고 저항하고 무슨 관계냐? 전류하고 전기 소비자 저항하고 무슨 관계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우선 비례 반비례는 기호가 있는데 기호 심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뭘 씁니까? 그러면 기호는 팔자를 엎어놓고 오른쪽 걸 반을 지워. 이게 비례 반비례에 대한 기호, 즉 기호 약속인 거지.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가 있냐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우리 팔자 엎어놓은 게 있어, 그죠? 그거는 무한대라는 뜻이죠. 무한대가 무슨 뜻이에요? 끝이 없다 이런 얘기지 뭐, 그죠? 그래서 무한대는 돈으로 얘기하면 한 1천억을 얘기한다 그러니 1천억 일빵빵억. 여러분들도 한 1천억 원 있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가끔 로또 산다 뭐 되긴 뭐가 되기죠. 살려면 미국 로또를 사. 며칠 전에 나왔잖아, 그죠? 당첨금 1등 1조 1천억 나왔다. 거긴 단위가 틀려, 그죠? 1등이 조 단위야. 우리 1등이 10억, 20억, 30억 그걸로 땡. 그래서 한 1천억 원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우리가 무한대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을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과목당은 100개 정도 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산수, 이항.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우리가 사칙연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부부 처리하고 이항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 할 때 마이너스 부호가 짝수기하면 플러스 처리하고 홀수기하면 마이너스 처리한다. 그거는 계산기에 의지하지 말고 내가 처리하는 습관을 자꾸 들이라고 그랬죠? 또 전류에서 마이너스 값이 붙으면은 방향이 반대다. 이런 거 있었고, 그죠? 또 이항하는 거 왔다 갔다 이사 가는 거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공식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공식 A는 B 나누기 C가 있다 이런 공식이 있다고 치자고. 가장 대표적인 거는 예를 들면은 우리 오음의 법칙이죠. 전류는 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는 것과 같다. 이게 오음의 법칙이네. 이제 하나씩 배우실 예정이지 앞으로. 자, 이런 식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우선 용어에 대해서 배우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식은 어디서 나오냐면 산수에서 많이 나와, 그죠? 수학에서. 여기서 B를 뭐라고 그래요? 반 나눠가지고 분자, 밑에 C를 분모 이렇게 불러, 그죠? 분수를 얘기하는 거지. 사과가 있다. 하나를 1로 봤을 때 4등분의 때 한 조각은 4분의 1 조각이 되는 거죠. 4분의 1, 4분의 1, 4개 다 합치면 1과 동일하다고 얘기죠. 원상복귀 되는 거지. 잠깐 용어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B값하고 C값에서 결정되는 이런 A를 뭐라고 하냐면 분수라고 해요. 분수. 자, 첫 번째는 수학에서 뭐라고 하냐? 산수에서는 용어를 뭐라고 부르냐? 전기도 계산이다 보니까 산수 수학하고 용어를 겹쳐서 같이 쓰죠. 그러니까 A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분수라고 불러요. 분수. A라는 결과는 분수는 반 나눠가지고 B를 뭐라고 하냐면 분자라고 그래요. 분자. B를 분자. 반 나눠가지고 위에 값을 분자. 밑에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분모. 이렇게 부르죠. C를. 수학에서 얘기하는 분자값, 분모값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되겠네. 위에 거를 분자, 이때 거를 분모라고 한다. 또 거꾸로 이해하시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죠? 분모라고 그랬더니 위에 거래. 분자라고 그랬더니 밑에 거래. 꼭 아셔야 되겠네. 전기식 설명할 때 분모 분자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두 번째는 전기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전기에서 부를 때는 전기의 모든 공식들은 이꼬로. 우리 저번 시간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칙연산에서 문제를 풀 때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놈을 막바로 쓴 다음에 바로 이꼬르가 와야 된다고 그랬죠?
식 정리할 때 그래서 A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다 출력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에서 공식들은 결국은 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력. 어떤 식이든 다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꼬르 왼쪽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원인, 입력값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B를 뭐라고 하냐면 전기에서는 입력값을 얘기하는 거지. 입력 B값하고 분모 땡땡. 땡땡은 무슨 얘기? 위에 거와 밑에 거는 같다. 상동을 얘기하는 거죠. C도 입력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출력 A라는 놈은 입력 BC 값에 의해서 값이 변동된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는 이 시험 문제에서 응용이 있어요. 응용에서 보통 응용 문제는 A 값이 어떻게 나오는 거를 얘기하는 거냐면 몇 배 차이 나냐 몇 배를 B라고 돼요. B가 얼마냐 그 얘기지. B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손흥민이 연봉 엊그제 뭐 아빠는 새해에서 한 골 때려 넣더만 그죠? 돈을 얼마나 벌었을라면 헤아릴 수 없겠죠. 나이도 아직 젊은데 그죠? 아마 1조는 벌지 않을까? 그죠? 미국 로또 복권하고 동급이네. 운동선수들은 한 번 잘 되면 뭐 일확천금 버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A는 몇 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B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어가 분자에 있어요. 주어. 우리 주어는 국어에 뭐가 붙어야 돼요? 뭐뭐는 또는 뭐뭐는 이런 글자 앞에 있는 놈들을 우리가 주어라고 얘기죠. 나는, 너는, 우리는. 그 다음에 C는 분모인데 서술어를 얘기하는 거지. 서술어. C. 서술어는 뭐뭐의 의자 앞에 있는 걸 보통 얘기하는 거죠. C값은. 그래서 연습 문제 해보자고. 손흥민이 연봉 200억은 우리 연봉 3천만 원에 몇 배 차이 나니?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얘기지. 방금 은이 붙은 건 손흥민이 연봉 200억은 지금 돈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 걸 얘기해야 돼. 200억 나누기 우리 연봉 얼마래요? 3천만 원. 우리 보통 성인들은 너 몇만 원 있냐? 3천만 원, 5천만 원. 통장에 돈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통장에 돈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를 계산할 때는 사실 200억이라는 얘기는 200배 곱하기 1억 이런 뜻이죠? 네. 1억 200개 있으면 200억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3천만 원. 단위가 틀리잖아. 억 단위로 맞추든가. 둘 다 만 원 단위로 맞추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3천만 원은 억으로 바꾸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3억이지. 0.3 곱하기 1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돈의 단위 1억은 분모 분자는 같은 건 약분된다니까, 약분. 그럼 이거 계산기 누르잖아요. 계산기 누르면은 666.6666666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하나는 거의 700명이 돈 버는 거하고 맞먹는 거죠. 그럼 다 남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200 나누기 0.3 666.666 이렇게 바로 나오는 분은 없어 거의, 그죠? 계산 그 정도 잘하는 분이 없다고. 그럼 계산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계산기 준비하셨나요?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계산기는 한 번 사면은 10년 이상 써요. 10년. 10년 이상. 그래서 나눗셈 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눗셈. 저런 식으로. 나눗셈은 뭘 쓸 겁니까? 그러면 나눗셈은 나누기 바로 버튼 이렇게 누른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얗게 된 거하고 그냥 네모나게 된 거. 이거 누른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거 버튼 눌러.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똑같다. 이 커서가 위에 분자값에서 검목하죠? 이빵빵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제 커서를 밑으로 옮겨야 되잖아. 이 밑으로 옮기려면 뭘 눌러야 되냐면 계산기 정중앙 상단에 화살표가 4개가 있어, 그죠? 4개가 있잖아, 이렇게 된 게 4개가 있어요. 이 화살표를 밑에 거 이걸 클릭하면은 커서가 밑에도 검목검목하죠? 그럼 0.3 눌러.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꼬로 이렇게 누르면 계산기가 답변을 해주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한동안 손흥민이 200억 우리 3천만 원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주 나오잖아요. 몇 번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바꾸기도 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연봉 3천만 원은 손흥민이 연봉 200억에 몇 배 차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분모 분자가 바뀌어야지. 바뀌어야 되잖아. 손흥민이 또 몇 번 써먹었으면 이제 다른 선수 이렇게 바꾼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전부는 똑같은 식을 가지고 산수에서는 이렇게 출력식은 이렇게 응용 문제는 몇 배 B 이런 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 얘기지. 지금 산수만 하는 건 아니야기죠. 전기 내용도 같이 하고 있는 거지. 자, 네 번째는 제목이 비례 반비례잖아요. 그러니까 비례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시자고. 비례 관계. 자, 시험 문제를 풀려면 계산 공식들이 필요한데 문제를 읽어봤더니 요식을 쓰라는 문제야.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가지고 연습을 미리 하고 가는 거죠, 시험장에.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그럼 여기서 이제 A라는 놈하고 B라는 놈은 무슨 관계입니까? 그러면 둘 사이는 비례 관계라고 그래. 비례한다. 비례라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입력 B라고 한다고 그랬죠. B는 입력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수학용어에서는 분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입력 B라는 놈이 증가하면 C도 같이 증가하는 거지. 이런 관계를 비례 관계라고 그러죠. 비례 관계. 그 다음에 우리 이제 A라는 놈하고 C는 무슨 관계입니까? 그러면 이런 관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는 분모가 증가하면 밑에 입력 분모 C가 증가하면 출력이 감소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분모가 커지면 결과는 준다. 아까 사과 얘기했잖아. 사과를 4등분의 1, 8등분의 1 줄면 줄수록 모고치는 줄어드는 거지. 하나씩 모으는 거.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라고 해요. 그러면 B하고 C는 무슨 관계일까요? B하고 C는 비례 관계. 비례 반비례를 따지려면 둘 중에 왼쪽 이꼬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찢어놓고 해야 되는 거죠. 이항을 한 상태에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자, 이제 하나씩 해보시죠. 첫 번째 제목이 이제 비례 관계래기죠. 비례. 그래서 비례 관계는 우리가 표기할 때 이 식을 어떻게 표기합니까? 그럼 간단히 기호식으로 하면 출력 A는 용어는 여러 가지가 아까 나왔어요. 그죠? 이제 특히 전기니까 전기 용어를 쓰시자. 자, 출력 A는 입력 B와 무슨 관계입니까? 그러면 간단히 기호로 표기하면 이렇게 간단히 표현하지.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출력 A는 입력 B에 비례한다 그런 얘기지. 출력 A라는 놈은 입력 B가 증가하면 같이 증가하고 감소하면 같이 감소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출력 A는 입력 B에 비례한다는 거죠. 시험 문제는 물어보는 놈을 항상 앞에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출력 A는 입력 B에 무슨 관계예요? 그럼 이렇게 써야 되고 반대로 시험 문제에서 입력 B는 출력 A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반대로 뒤집어야 되는 거야. 입력 B는 비례합니다. 출력 A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밑에 쓸까? 그러니까 입력 B라는 놈은 출력 A에 비례한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놈부터 항상 쓴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입력 B하고 입력 C는 무슨 관계요? 그럼 비례 관계. 뭐 C를 앞에 먼저 써도 상관은 없겠죠. 항상 물어보는 걸 먼저 표기를 한다고 얘기죠. 이제 시험 문제가 있어.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나옵니까? 그러면 자, 첫 번째 문제 유형은 단답 서술형의 단답형.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들이지. 단답형 또는 서술형 또는 약식형. 그러니까 말로 하는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죠. 시험 문제.
이제 시험 문제 이런 것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냐면 출력 A와 입력 출력 A와 입력 B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관계는 출력 A와 입력 B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시험 문제는 단답형, 서술형, 약식형 이런 거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문제에서 세 개 중에 어느 걸로 찾으세요 이런 말은 절대 안 써있어요. 단 힌트는 시험 문제 보기에 써 있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뭘로 찾을 건지. 한 가지 유형으로만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제 표로 정리를 해보시자고. 그러니까 말로 하는 문제, 비례, 반비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하는 문제인데 유형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칸에는 정답이죠. 정답. 첫 번째는 단답형, 단답형. 간단히 찾는 거네. 그러니까 출력 A라는 놈하고 입력 B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출력 A라는 놈하고 입력 B는 무슨 관계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둘 사이는 비례 관계니까 보기 1, 2, 3, 4 중에 비례라고 써 있는 걸 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죠. 물론 보기에는 비례 관계, 비례 또는 뭐 제곱의 비례 아니면 제곱근의 비례 아니면 뭐 반비례 이런 말들이 보기에 써 있죠. 짧게. 보기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이 빨리 읽고 보기를 먼저 쳐다보고 빨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술형이 있어요. 서술형이 뭐죠? 말을 길게 풀어 쓰는 거지. 말을 길게 풀어 써. 그럼 서술형은 출력 A하고 입력은 무슨 관계라는 얘기예요? 출력 A는 입력 B에 뭐라고 해야 돼요? 비례한다라고 길게 써 있는 걸 답으로 찾으시면 되는 거죠. 길게 풀어 쓰는 걸 서술형이라고 해요. 이 실기시험도 마찬가지. 2차 실기에서 서술 단답형이라고 해요. 서술 단답형. 그러니까 뭐 장점을 쓰세요, 단점을 쓰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걸 짧게 핵심 말, 꼭 필요한 말들이 들어가 있어야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패턴은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약식형이 있다고 그랬죠. 약식형. 간단히 하는 거. 기호로 찾는 거지. 그래서 보기 1, 2, 3, 4가 아까 비례, 반비례는 팔자 엎어놓고 반을 지운다고 그랬죠. 짧게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보기만 보면 알아. 이게 약식형으로 찾으라는 건지 단답형 짧게 하라는 건지 서술형 길게 풀어 있다.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지. 얘네를 섞어서 물어보진 않아요. 셋 중에 하나 종류를 물어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시험 문제는 뭐가 있냐면 EX는 연습 문제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계산 문제가 있어요. 계산 문제.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는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 이제 계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 계산 문제. 자 이제 이렇게 해보시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하는 것들로 얘기하면 이해가 빠르니까 일단 그걸로 해보자고. 자 ABC가 있어요. ABC. A를 뭐로 보냐면 술값이라고 보자면 술값. A가 술값이에요. 술값. B는 뭐라고 보냐면 술병. 예를 들어서 양주라고 그럴까? 양주병. 쉽게 얘기하면 양주 한 병을 먹었대. 양주 한 병을 먹으면 술값이 1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10만 원. 길기까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술이 술을 먹는다고, 그죠? 술이 사람을 먹지 나중에는. 먹다 보니까 10병을 먹었어요. 양주 10병. 그러니까 10병 먹으면 술값이 얼마나 와요? 바로 계산 들어가 100만 원, 그죠? 다음날 뭐 사모님 난리 났지, 그죠? 그러니까 10만 원이 100만 원 술값이 나왔다. 그게 100만 원. 사장님한테 100만 원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사장님끼리 모임 가잖아. 서를 내려고 지랄을, 그죠?
중업원 하고 가잖아. 안 돼. 있는 눈끼리는 서로 내려고 그래 술값을. 없는 눈끼리는 서로 안 내려고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주 한 병을 먹으면 술값이 10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 10만 원이라는 놈은 양주병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데 지금 10만 원이 얼마나 더 증가할 거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양주 한 병에 10만 원이니까 10병 먹었으면 10만 원에다가 10병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기호로 따지자고.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양주 한 병은 양주는 B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 한 병 먹었대잖아. 그러니까 한 병을 뭐라고 하냐면 양주니까 B라고 하고 처음 병수를 1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거야. B1. 전기 기호에 보면 완이 붙어 있는 건 처음 값을 항상 얘기하는 거야. 처음. 한 병 먹었을 때 술값 10만 원은 술값은 A라고 표현한다면서요. A라고 표현하고 10만 원은 처음 술병에 대한 돈이지 결국 출력 A1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 양주병 입력 한 병 먹었을 때 B1 값은 출력 술값은 1 한 병에 대한 값 A1 이렇게 표현한다고 10만 원 나왔다고. 양주를 10병 먹었대. 양주병은 B라고 표현한다면서요. 한 병이 10병으로 변동됐으니까 2라고 붙이는 거네. 2. 나중 입력 이렇게 부르는 거지. 왼쪽 입력이라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는 얼마 나올 거냐 그 얘기지. 그래서 돈 술값은 A라고 표현한다면 나중 변동 돈, 나중 출력 A2 이렇게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얼마 나올 건지 이거 해보는 거죠. 나중 술값 얼마 나올 거냐. 답은 이미 알았지만 100만 원 나오는 거죠.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그 얘기죠. 사실 비례식을 세울 때는 유도식 이거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학교 때 배우셨는데 A1 그러니까 처음 술값 때 처음 병수는 나중 술값 때 나중 병수와 일치해야 된다. 몇 대면 몇 대면 이렇게 세워가지고 중학교 때 배우셨는데 중2 때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고 내항은 내항끼리 곱해서 같다라고 논다. 이렇게 배웠지. 근데 그런 걸 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최종 결과만 알면 돼요. 기사 시험 문제는 유도식이 필요가 없어. 산업기사나 기사 이 자격증 시험은 끝에 결론 공식 외워가지고 기본 산수에 대한 걸 해서 푸는 게 시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식을 세우면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A라는 놈은 출력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A2는 뭐를 얘기하냐면 나중 출력, 나중 술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 출력 A2는 그러니까 술값 아까 100만 원 나온 값은 처음 술값 10만 원이 커졌냐 작아졌냐 이런 내용이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처음 출력을 알아야 되겠죠. A1 10만 원이 얼마나 변동했느냐 그 얘기. 처음 출력.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뭘 곱해야 되냐면 입력 B를 갖다 곱하면 되는 거죠. 입력 B를. 그 입력 B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 입력, 처음 입력. 그걸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그 얘기지. 식을 다시 쓰면은 입력부터 써보시자고. B라는 말은 분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분자, 나중 입력이 먼저 들어가는 거래요. 분자에 분모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중 값이니까 양주병 B2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모는 항상 처음 입력, 처음 양주병 분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반비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이런 거만 해? 전기 공식도 따로 또 외우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온갖 이 잡동사니들이 한 방에 뒤섞이다 보면 내가 알던 것도 자주 잘 까먹어, 그죠?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전기 공부하실 때는 공식 요점집을 수시로 봐야 돼요. 시간 나는데요. 핸드폰 볼 시간 별로 없지. 카페 가서 친구하고 떠든다고
그 시간에 각자 공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식들하고 두번복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꼭 쉽게 외우는 암기법을 만들어야 돼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암기법 만드는 법만 알았어도 명문대는 갔을 텐데 그걸 몰랐었다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야, 쟤네는 학원 가서 돈을 왜 처받을까? 그냥 책 보면 되는데 제가 어리석은 생각이었었지. 가서 공부하는 방식을 한 달이라도 최소한 강사한테 배웠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비례에 대한 얘기죠. 핵심은 비례야. 그리고 좀 이따 배울 거는 반비례야, 그죠? 제목이 비례 반비례잖아. 비례 반비례에 대한 사항만 알면 되는 거지. 하나는 비, 하나는 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자를 따, 비자. 비례식에 대한 얘기니까 이 비례식에 대한 계산 문제는 말로 하는 거야. 찍든 어떻게 하든 잘 찾아내요.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분자가 나중값, 분모가 처음값이야, 그죠? 그러니까 뭐가 그렇습니까? 비례식이 그렇다고 비. 그래서 비례식은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되겠지. 비 낮춰라. 아 비례식은 낮춰다. 나중값이 분자, 처음값이 분모에 가야 된다. 이게 뼈다귀 공식이죠. 암기법.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이 나와. 좀 아까 우리 술 먹은 얘기 해봤었잖아요, 그죠? 물론 뭐 술 좋아하시지 않는 분도 있고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죠? 술 담배 2개 안 하시고 나이 드시면 옆에 분들이 그러잖아. 아씨 뭔 재미로 사신데 그분도 다 뭔가 재미난 게 있어, 그죠? 취미가 있고. 다 틀린 거지 사람마다. 그래서 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 양주병이 몇 병이래요? 1병. 나중에 이제 양주가 나를 먹었어, 그죠? 양주가 사람을 먹었다고 10병 먹었다며. 곱하기 A와는 처음 술값 10만 원이라네. 10만 원. 여기다 집어넣으면 막바로 나오지? 그러니까 병 단위는 없어지는 거고 1, 10, 그 다음에 1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숫자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분모 1은 필요 없잖아요. 10하고 10 곱하니까 결과적으로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값이. 절차가 그렇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술값 이런 얘기하면 빨리 알아들으시는데 얘를 전기 내용으로 물어보면 못 맞추더라고요. 같은 건데 공식을 보고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데 그래서 암기는 비낮춰 라고 암기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죠. 그래서 요점 그러니까 어떤 전기 내용이 나왔어. 그럼 내용뿐이 아니라 마지막 칸에다가 암기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반드시 체크해 놔야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알아요. 자기야 시간에도 암기법은 수도 없이 해줍니다. 나중에 이제 자격증 따고 몇 년 지나잖아요. 몇 년 지나면 암기법만 딱 나와. 후배가 뭐 공부하잖아요. 이 새끼는 비나쳐도 모르고 자빠졌는데. 누구 뭔 소리야? 됐었나? 고생해라 자가. 양만 살살 올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 시기 가장 쉬운 시기인 거. 지금 하는. 우리 이제 산수에 보면은 머리 위에 막 승수가 써 있는 게 있어요. 2승, 3승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이제 복잡해지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다시 해보자고. 시험 문제를 풀다 보니까 공식이 현재 조금 아까 이런 형을 얘기했죠. 이런 것들은 다 머리 위에 1승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머리 위에 써 있는 숫자는 곱해진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승은 우리가 아예 안 써. 다 하나씩 자기 것만 있기 때문에 안 쓴다. 그런 얘기죠. 이제 시험 문제 풀려고 봤더니 공식 중에 B의 제곱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우리 B의 제곱이다 그러면 B를 2번 곱했다 이런 얘기죠. 이 2승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곱이라고 해요. 좀 이따 지수법칙 배울 텐데. 얘를 한글로 뭐라고 부르냐면 제곱이라고 해요. 제곱이라는 말은 2번 중복해서 곱했다 그럽니다.
얘를 한글로 얘기할 때 제곱이라고 해요. 제곱. 두 번 곱했다. 중복해서 B 곱하기 B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 B 간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쓴다 그러면 출력 A는 입력 B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자, 이제 시험지 유형 그대로 해보자. 단답형, 서술형, 양식형인데 시험 문제에서 물어봤어. 출력 A하고 입력 B는 무슨 관계니?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비례는 비례인데 제곱에 비례해야 된다고 그래. 제곱. B의 제곱.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제곱자가 붙어야 되는 거야. 출력 A는 입력 B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서술형. 출력 A는 입력 B의 뭐가 더 들어가야 되냐면 제곱자가 앞에 더 들어가야 돼. 제곱에 비례한다. 제곱. 그 다음에 약식형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B의 제곱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답이 되는 거죠. 자, 계산 문제가 나왔대. 필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속도가 지금 상당히 빠른 건데. 계산 문제가 나왔대. 계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식을 보면 알아. 원식. 자, 원식에 보니까 B의 제곱이 붙었죠? 그러면 비례식 계산 문제는 최종 B가 있는 놈들 분모 분자에 다 있는 얘기네. 분모 분자에 다 있잖아. B가 있는 놈들은 통째로 가로를 치고 전체 제곱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원식에서 누가 제곱이 붙어 있냐? B의 제곱이 붙어 있잖아. 그 B라고 써놓은 놈들은 통째로 대가로 전체 가로를 치고 분자든 분모든 낮춰 둘 다 제곱 처리한다고 얘기죠. 원식을 보고 내가 외운 암기법 적용할 거 B가 들어있는 부분에 몽땅 가로치고 제곱한다고 얘기죠.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쉬운 편에 속하는 거지. 자, 이제 지금 A하고 B하고 제곱 관계인데 물어보기를 뭐라고 물어봤냐면 출제위원이 입력 B는 출력 A하고 무슨 관계냐고 물어보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다 1승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1승. 1승이 기준인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값들은 다 1승 값을 물어보는 거다. 자, 여기 시계 보니까 B의 제곱이라고 돼 있어. 그죠? 여긴 제곱이잖아. 얘를 1승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좀 아까 출력에는 입력 B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약식형에. 이걸 1승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비례 반비례 표기는 이꼬르하고 똑같은 거. 이꼬르하고 사실 같은 역할을 한다고 얘기죠. 그래서 이 제곱을 없애야 돼. 제곱을 없애는 방법은 양변의 루트를 취하면 자동으로 없어지죠? 루트도 이따 배울 건데. 얘를 루트라고 해요. 이따 배울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산수라는 놈은 앞뒤가 전후방이 따로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칙연산부터 저번 시간에 전기에서 마이너스 값의 의미, 지금 비례 반비례, 조금 이따 인수분해, 지수법칙, 삼가함수 별거 다 배울 건데 걔네가 통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래. 산수라는 놈은 어느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에서 저 뒤에 보니까 학원 광고지가 붙었죠. 시계 밑에 전기기사 모집 국비지원 이렇게 써놨잖아. 거기 합격자들 써놨어. 그죠? 1번 연장훈 씨인가? 4개월 공부하고 1차 기사시험에 92개 맞췄다고 써있죠. 딱 공부 4개월 했어요. 2번 은만석이 전기기사시험에 93개 전국 1등. 저 정도 하려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산수는 기본인 거지. 미분적분도 같이 다 알아야지. 근데 저들이 후회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 그죠? 아니 60개만 맞추면 자격증 준다는데 93개면 몇 개를 더 맞춘 거지? 33개. 33개를 더 맞추려면 저 1번 써있는 저분이 얘기하시는데 어느 정도 보약을 드셨냐면 일주일에 염소 한 마리씩 먹었대. 네. 그리고 4개월 동안 사모님하고 거시기를 한 번도 안 했대. 왜? 에너지를 애끼려고. 자, 이 루트하고 제곱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B라고 그랬잖아요. 1승이 된 거야. 그럼 A에는 루트가 남아 있어야 돼. 바뀌는 거네. 이렇게. 그럼 이 루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중에 저 뒤에서 루트에 대해서 배우고 난 다음에 다시 비례반비례 와서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래 이해가 가는 거지. 전기 공부가 그래서 어렵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루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한글로 제곱은 이승이고 근자를 붙여요. 우리 주상이 만들진 않았지. 자 여기 이거 해보자고 문제. 자 입력 B는 출력 A하고 무슨 관계니? 지금 제곱이 붙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앞에 제곱이 빠지고 제곱 근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곱 근. 근자가 추가로 더 들어가요. 서술형 입력 B는 출력 A의 제곱 근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식형 바뀌어야죠. 지금 입력 B에 대해서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루트에 이렇게 써 있는 걸 답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럼 계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니? 원식을 본다고 그랬죠. 원식을 보는데 문제가 생긴 건 입력 B를 물어봤으니 원식을 봐서는 해결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 난이도 어려워야 이렇게 거꾸로 제곱이 붙어가지고 입력부터 물어보는 루트 세우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사시험, 산업기사시험에서 어려운 거는 제곱과 루트 붙이는 거밖에 없다. 그냥 외워버리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수학책이 있어요. 수학책 왜 만들어놨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죠. 그래서 수학책에 있는 거 지금 똑같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책에 있는 비례반비례 세 번째에 마지막 표로 해놓은 게 있어요. 그 결론식을 외워갖고 하시면 되는데 이승하고 루트 거만 하시면 된다고요. 계산 문제. 작년에 가장 빨리 따신 분은 석 달 만에 7기까지 딱 끝나고 한 방에 딱 본 분이에요. 이번에 광고지에 넣을게요 그랬더니 당연히 넣으셔야죠. 나이는 몇 살이에요? 44살인데 점수 몇 점 맞? 실기 84점 맞았어요. 그리고 4개월도 다 안 다녔어요. 학원 강의가 총 4개월인데 반만 듣고 그 다음 달에 시험이 있었어. 시험 봤는데 바로 붙어버리더라고. 본인도 또 열심히 했지. 뒤에서 부동산업, 부동중개사 사무실 하시는 분이에요. 첫 번째는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반비례는 비례를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어떻게 되는지. 똑같은 거죠. 뭐. 자, 공식이 있대. 시험 문제를 읽어봤더니 공식은 요걸 쓰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례 반비례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세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ABC가. 세 가지로 되어 있으면 이 C라는 놈을, 비례 관계는 C라는 놈을 왕따시키는 거죠. 둘 얘기만 계속 얘기하는 거죠. 둘 얘기만 계속 한다는 얘기는 비례 반비례에 대해서 물어보겠다 그 얘기죠.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도 어디 가가지고 모르시는 분 있으면 둘이는 잘 알아. 한 번 모르면 한 번 왕따 시켜버리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래도 친한 사람끼리 계속 얘기하잖아. 혹시 술자리 가셨는데 셋이야. 둘이는 전기 일하는 사람이야. 나는 전기 일하네.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둘이 계속 전기 얘기해. 뭐 용어를 알아들을 수 있다. 뭐 참견을 하지. 야 그냥 화를 확 냈어. 얘기하지만 나 집에 간다. 알았대. 말 안 하겠대. 1분 지나서는 팍 원상태로 돌아가. 전기 얘기 계속 하지. 자 이제 반비례 관계는 조금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요 C라는 놈하고 분자가 증가하면 분모 출력은 감소한다며 그죠? 이것도 반비례고 반대로 분모가 감소하면 출력 A가 같이 증가해. 반대로 분모가 감소하면 출력이 증가한다는 반대 현상을 반비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식을 간단히 써보세요. 출력 A는 3마리가 있는데 B를 왕따시켰다 그 얘기지. A하고 C 얘기만 계속 얘기하는 거지. 출력 A라는 놈은 입력 C에 반비례한다. 우리가 반비례 표기를 뭐라고 하냐면 1 나누기 분모값만 쓰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역수라고. 역수. 반대로 표현했다. 역수.
그래서 물어보는 게 출력 A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물어보는 게 입력 C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러면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이꾸로하고 똑같다 그랬지. 자리 바꾸면 되는 거. 2양 분모분자 자리 바뀐다고 그랬잖아, 그죠? 이렇게 쓰면은 출력 C부터 물어봤을 때 항상 물어보는 건 1승 값을 물어보는 거라고 그랬죠. 1승이 기준이다 보니까 우리가 1자 이렇게 안 써준다고 얘기해. 자, 서술형 해볼까? 서술형? 예를 들어 단답형이래. 반비례. A하고 C는 무슨 관계입니까? 그럼 여기 표에 똑같은데 비례 앞에 반자만 붙는 거예요. 그죠? 그 암기법을 또 적용해야 될까 얘는? 아니지. 비례하고 반비례 두 가지밖에 없는데 어느 한쪽만 확실히 알면 반비례는 반대로 하면 되는데. 그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조금 아까 계산 문제 했었잖아. 비례식은 비나체 이렇게 외운다고 그랬죠. 반비례 계산식이다 그러면 바뀌어야죠. 처음 값이 분자로 가야 되고 나중 값이 분모로 가는 거지. 하나를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한 거네. 반비례는 반대로 하는 거고 계산 문제는 그리고 계산은 누가 하나요? 아니 계산기가 대신 해준대잖아. 우리의 모습이죠. 집에 가면 내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잖아. 내가 키우는 개도 내 말 안 들어. 그죠? 왜? 이뻐하는 사람한테만 가는 거지. 그래갖고 아버지들이 나이 드시면은 애 새끼 옆에 오지도 않아. 그죠? 손자 손녀도 냄새 난다고 하는 사람 나중에 있듯이. 믿는 건 마누라밖에 없는데 마누라 맨날 밖으로 싸들어.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여보 당신 하루에 3끼 먹지 3식이라고 하는데 2끼만 먹어 이제. 그 2끼 중에 1끼는 당신이 알아서 먹고. 저 시골 가면 아직도 그 부인이 밥 안 차려주면 안 드시는 분도 있어요. 부인이 어디 가지를 못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비례식을 확실히 외우시는데 결론 시험에 나올 것만 하시면 된다.